이번엔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시원한 진실을 진중규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146일 만에 한동훈 열차는 역에 멈춰섰습니다. 탄핵 찬성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떠났습니다. 제일 궁금한 걸 먼저 여쭤봅니다. 그토록 우리 동훈 우쭈쭈 우리 동훈 우쭈쭈 했던 장동혁 의원, 진정호 의원은 왜 갈라섰을까요? 뭐 결정적인 게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정호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그러니까 원래는 진정호, 그 장동혁, 이게 이제 이준석 사태가 재발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이 둘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겨졌는데, 뭐 진정호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정호는 아마 이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 같아요. 예. 그 의원총회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고, 하하. 장동혁은 그 전부터 뭐 그럴 거다라고 예견이 됐죠. 예? 장동혁은 그럴 거라고 예견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딱 자기 사퇴하겠다고 던져버리고 동을 떠버리는 거예요. 주동을 딱 떠버리고. 나머지 김재원, 뭐 김민전 쭉 하고 그다음 나중에 진정호까지 딱 와가지고 지도체제가 딱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진정호가 막 욕을 먹는데 나는 뭐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분위기 압도당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탄핵안에 뭐냐면 한덕수 총리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동혁은 내가 지역구의 압박을 받았다 또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의 압박을 받았다.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와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얻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뭐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철규랑 이제 공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가서 사실은 누구죠? 김경률 회계사의 말에 따르면 가가지고 제대로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번번이 깨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번이 저쪽에 설득당해 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진짜 친한이냐라는 의문을 올해부터 제기했던 게 이제 김경률이고, 며칠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 뒤통수 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뒤통수 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겠냐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왜냐?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한테 그 안을 갖고 갔거든. 당신 그 스스로 물러나라. 그래서 그걸 받으면 우리 탄핵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나 스스로 안 물러날래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 탄핵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아직도 반대하냐 그랬더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랬던 사람인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봤더니 그 장동혁 지역구 사람이에요. 방송하다 만나 어제다. 장동혁 의원이 지역구 누군가를 만나셨군요. 네. 그랬더니 기회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기회주의자인지 이번에 알았다라고 상당히 분노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좀 분노하고, 딴 건 몰라도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자기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이 무너짐으로써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랄까 그러지 않아도 소수거든요. 소수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들이 버텨줬다면 지도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한번 싸워볼 만해요. 왜냐하면 일단 저쪽은 구심점이 사라진 거거든요. 윤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사라졌거든요. 구심점이 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현실 감각을 되찾고 당을 갖다 재정비하는 쪽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재정비하는, 즉 탄핵 거부 정당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계엄 해제에 찬성한 그런 정당의 그 정체성으로 당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될 뻔도 했는데, 지도부가 딱 무너져버리면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은 게 이제 진정호하고 장동혁인데, 딴 건 몰라도 장동혁이 사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서가 좀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몰려가서 배신자니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는 탄핵 가결,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세작이다. 민주당의 간첩이다. 처음부터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온갖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잖아요. 전도가 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저 지경으로 몰고 간 게 누굽니까? 그 85명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쿠데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까지 갔고 그래서 당이 몰락을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뭡니까? 대통령 갖다 옹호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이란 말이죠. 예.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려면 누가 물러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계엄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저렇게 계엄을 하는 상태까지 계엄을 때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까지 대통령을 몰고 간 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견제를 하지 못하고 맨날 딸랑딸랑하고 따라가고 하다가 결국 거기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오케이. 너희들도 몰랐다 치자.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 그다음 수습도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습을 방해한 놈들이 또한 너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걸 비판하고 견제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돌리니까 이게 뭐 도착증세죠. 지금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가 돼 버렸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미친놈들 아니야 저것들이 제정신이야?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몰라가지고 윤석열 같은 후보로 뽑아가지고 올라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후보로 뽑아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맞았어. 그래 모를 수 있죠. 설마 거기까지 하겠느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글로 몰고 간 게 누구였어? 중간중간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 간 게 바로 뭐야? 너희들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별명 지도체제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년 반 동안에. 3년 동안에 9번인가 바뀌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뭐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단은 이준석 몰아내고 비대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뭐였습니까? 막 대통령 시에 개입해가지고 엉망진짜로 치려가지고 4%짜리를 갖다 당선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니까 또 비대위 시켜놓고 비대위장 시킨 다음에 또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 그러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당대표 뽑는데 거기도 개입했잖아요. 또 거기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뽑혔는데 요번에 내치고 또 비대위. 근데 요번에 또 등장한 사람이 또 윤핵관 권성동 도돌이표. 이게 그 당이에요. 한심한 거죠 지금. 한심한 거죠. 네. 교수님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나가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 또 법적 공방, 끊임없이 서로 간에 또 설전, 심지어는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도 당대표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 매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일컬어서 억울했을 것이다. 답답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후련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별다른 미련을 안 보이면서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보수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러섰습니다. 예.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유지가 됐다면 싸워볼 만한데 예. 싸울 수 있는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지금 고립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고 이 85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때까지 국힘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용병을 들여와서 실패했대나 뭐 이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 등신들아 니들이 등신이니까 용병을 데려온 거지. 니들 사이에 인물이 있었으면 용병이 필요했겠냐고 이 등신들아. 그러니까 여전히 등신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잘했으면 용병이 필요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거기서 용병이 온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그럼 그동안에 발전을 했냐? 발전한 게 없잖아요. 지들이 들여온 그 용병 데려와가지고 용병 따까리 하던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거든. 이제 와가지고 그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당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 예. 이번 대선인지 아니면 다음 대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둘 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계속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예. 거고 자기가 시작한 거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인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혁신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 뭐예요? 자기 멸종을 선택하는. 네. 두뇌 부족으로 자기 멸종을 선택하는 지금 다윈상 후보들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당을 갖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엔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난 한동훈 대표한테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할 책무가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겠지만은 네.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응원하고 싶어요.